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요양원 입소하시는 거 아시죠? 응, 알아. 너희가 보여준 곳 말이지.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사실 우리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대전에 사는 김영자예요. 세 자녀를 키우며 40년을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때 큰아들 준호가 25, 둘째 딸 민지가 23, 막내 아들 지훈이가 20살이었죠. 보험금이랑 남편이 남긴 돈이 좀 있었지만 세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부족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자식들 뒷바라지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어요. 큰아들 준호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깨서 전세금을 보태줬어요. 3천만 원이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그때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둘째 딸 민지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남은 예금을 거의 다 털어서 보내줬어요. 1년에 4천만 원씩 2년 동안 거의 8천만 원이 들어갔죠. 막내 지훈이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친구랑 카페를 차리겠다면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달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기꺼이 줬죠. 그렇게 15년 동안 제가 번 돈과 남편이 남긴 돈을 거의 다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어요. 제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곧 제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오래 서 있는 일을 못하게 됐고 결국 일도 그만뒀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TV도 보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점점 몸이 불편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한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요. 큰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애 둘 키우고 딸은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막내는 자기 사업 때문에 정신없고. 그런데 6개월 전쯤 제가 집에서 넘어졌어요.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혼자 사는 게 좀 불안하더라.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죠. 아니야, 너희 집에 폐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끔 들러줄 수 있겠니? 알겠어요, 엄마. 자주 갈게요. 하지만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올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 자식이 다 같이 제 집에 왔어요. 민지는 한국에 잠깐 들어온 참이라며 함께 온 거였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엄마,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넘어지신다면서요? 한두 번 그랬지. 근데 괜찮아.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이곳은 대전에서 제일 좋다는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최신이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요양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몸이 불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실버타운처럼 쾌적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엄마. 미국에서는 다들 이런 곳에서 편하게 사세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막내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매일 전화할 수도 없고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싶고. 여기 가시면 우리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제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걱정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권하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우리 셋이서 나눠 낼게요. 250만 원. 그렇게 비싼 곳에.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긴 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번 가볼게. 그날 이후로 자식들이 요양원 구경도 데려가 주고 입소 준비도 도와줬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엄마, 여기 괜찮죠? 방도 1인실로 준비했어요. 응, 좋더라.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입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큰아들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줬죠. 어머니, 이제 이틀 후면 입소하시는 거죠? 응. 너희 덕분에 좋은 곳에 가게 됐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았죠. 저녁을 먹고 나서 손녀 서연이가 제 옆에 왔어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예쁜 아이죠. 할머니, 진짜 요양원 가세요? 응, 할머니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해서.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 집에 가면 너희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 할머니 좋은데. 그때 며느리가 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아,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그만 괴롭히고 방해가 있어. 방에서 혼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여보, 한 달에 83만 원씩 계속 내는 거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인데. 근데 민지 언니는 미국 있다고 안 낼 것 같고, 지훈이 동생은 사업 어렵다고 미루고. 결국 우리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렇긴 하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서연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250만 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알아.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거구나.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됐구나. 그날 오후 둘째 딸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미국 들어가야 해. 입소하시는 날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너 일 중요하지. 미안해, 엄마. 대신 용돈 좀 보내드릴게. 아니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제가 요양원 가는 날도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막내 지훈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지훈아, 요양원 가는 날 올 수 있니? 엄마.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형이랑 형수님이 모셔다 드릴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자식 셋 중에 결국 큰아들만 오는 거였어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들 바쁘니까요. 입소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거의 다 쌌는데 잠이 안 왔어요. 40년을 살던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이 집은 남편이랑 처음 장만한 집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죠. 거실 저 벽에는 아직도 막내가 어릴 때 낙서한 자국이 남아 있어요. 부엌 찬장 안쪽에는 큰아들 키를 재던 표시들이 있고요. 아이들 방에는 그때 붙였던 야광별 스티커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이 모든 추억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입소 전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충전기를 찾다가 며칠 전 민지가 놀러 왔을 때 제 충전기를 가져갔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민지 방에 들어갔어요. 민지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짐을 좀 두고 갔거든요. 책상 위에 민지 휴대폰이 충전되고 있었어요. 옛날 휴대폰인데 한국 올 때만 쓰는 거였죠. 그 옆에 제 충전기가 있었어요. 충전기를 빼려다가 실수로 민지 휴대폰을 건드렸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알림이 떴는데 단톡방 이름이 보였어요. 엄마 몰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마 몰래? 무슨 얘기를 엄마 몰래 하는 거지? 손이 떨렸어요.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식들 사생활을 엿보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하지만 엄마 몰래라는 세 글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지가 쓰는 번호를 알았어요. 제 생일이거든요. 1-2-2-2-8. 휴대폰이 열렸어요. 카톡을 눌렀어요. 엄마 몰래 단톡방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참여자는 준호, 민지, 지훈. 제 세 자식이었어요. 마지막 대화가 오늘 오후 3시쯤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올려서 대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단톡방 대화 내용. 준호 내일 모레 엄마 입소하시는 거 확정이지? 민지 응. 근데 오빠 나 그날 못 가. 회사 일 때문에 미국 들어가야 해. 지훈 나도 미팅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준호 뭐야 둘 다 안 온다고? 나 혼자 모시고 가라는 거야? 민지 미안해 오빠. 대신 내가 용돈 보내줄게. 지훈 형 미안. 나는 진짜 중요한 미팅이라서. 준호 에휴 알았어. 근데 비용 분담은 확실히 해야 돼. 한 달 250만 원, 셋이서 나누면 83만 원씩이야. 민지 오빠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매달 83만 원은 좀 부담돼. 미국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 지훈 나도 사업 때문에 지금 빠듯해. 형 좀 더 내줄 수 없어? 준호야 나도 대출 이자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여유 없어. 민지 그럼 어쩌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대화였어요. 지훈 근데 형 엄마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준호 그거. 아직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지 무슨 소리야? 요양원비 내려면 집 팔아야 한다고 했잖아. 준호 알아. 근데 입소하시고 나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지훈 집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준호 부동산에서 2억 정도 본다고 했어. 민지 여기면 요양원비 6, 7년은 쓸 수 있겠네. 지훈 그 다음은? 준호.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민지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오래 사실까? 이미 72살이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내가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지훈 누나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야.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엄마신데. 민지 오빠 나도 효도하고 싶어. 근데 우리도 현실이 있잖아. 매달 83만 원씩 계속 내는 건 솔직히 부담이야. 준호 나도 알아. 수진이가 매일 그 얘기해. 우리 형편도 빠듯하다고. 지훈 그러니까 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비 충당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야. 민지 맞아. 그리고 나중에 돈 남으면 셋이서 나눠 갖는 거고. 지훈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는 거지? 준호 당연하지. 엄마 재산인데 우리가 균등하게 받아야지. 민지 좋아.
그럼 오빠가 엄마 설득해줘. 입소하시고 한 달 뒤쯤에 집 처분 얘기 꺼내는 게 어때? 준호 그래야겠다. 근데 엄마가 반대하시면? 지훈 형, 요양원비 누가 내는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민지 맞아. 우리도 생활이 있다고 설명하면 엄마가 알아들으실 거야. 준호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지훈 그나저나 요양원 입소하시면 우리 좀 편해지겠다. 매번 안부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어. 민지 인정. 나도 한국 올 때마다 엄마 뵈러 가는 거 부담스러웠어. 준호 너희 둘은 그나마 멀리 있잖아. 나는 여기 있으니까 수진이가 맨날 시어머니 챙기라고 잔소리야. 민지 에휴 그것도 이제 끝이네. 요양원 가시면 우리 다들 자유로워져. 지훈 이응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면회 가면 되지. 준호 그것도 사실 귀찮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민지 오빠 고생 많아. 우리 대신 수고해줘. 준호 히읗 막내한테 나중에 밥값 받아야겠다. 지훈 키읔 알았어 형. 휴대폰을 보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다들 자유로워져. 요양원비 누가 내는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집 팔아서 나중에 돈 남으면 셋이서 나눠 갖는 거고.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오래 사실까? 40년.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쏟은 시간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요. 제 노후 준비 하나 안 하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는 대가인가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식들을 원망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영희였어요. 영희는 저랑 50년 지기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여보세요? 순자야 나 영희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어? 영희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나.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영희가 진정하라며 달래줬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그래서 어젯밤에 본 카톡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제가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 제가 요양원 가면 자유로워진다고 한 것까지.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새끼들이. 영희야 욕하지 마.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자식? 그게 무슨 자식이야? 순자야, 넌 40년 동안 그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다 봤잖아. 영희는 제가 자식들 키울 때를 다 알아요. 새벽에 시장 가서 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아이들 공부 봐주던 그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순자야, 너 그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큰아들 전세금, 딸 유학비, 막내 사업자금. 다 합치면 얼마야? 반. 1억 5천은 넘을 거야. 그 돈이면 너 노후 준비 충분히 했겠다. 근데 다 그 애들 줬잖아. 그런데도 요양원비 25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그것도 셋이서 나눠서. 나도 서러워. 근데 어쩌겠어. 이미 그런 자식들로 키워진 걸. 야 김영자. 정신 차려. 넌 아직 72살이야. 요즘 이러는 젊은 축이야. 멀쩡하게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근데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럼 나랑 같이 살자. 뭐? 나도 혼자 산 지 5년 됐잖아.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서로 챙겨줄 수도 있고. 집도 넓은데 뭐. 영희 남편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인데 캐나다로 이민 갔죠. 영희도 혼자 큰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무슨 패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요즘 혼자 있으면 외로워. 같이 살면 서로 좋잖아. 눈물이 또 났어요. 자식들한테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친구한테서 느껴졌어요. 영희야, 고마워. 뭘? 그럼 오늘 당장 와. 요양원 같은 데 가지 말고. 근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솔직하게 말해.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와버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죠?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았어, 영희야. 내가 갈게. 좋아. 오늘 몇 시에 올래? 저녁쯤 갈게. 짐 좀 싸야 하니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요양원은 안 가겠다고. 입소 당일 아침이었어요. 큰아들 준호가 10시에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9시쯤 되니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이렇게 일찍? 형수가 서연이 학원 데려다 주는 길에 들렀어요. 짐 다 챙기셨어요? 응. 그런데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엄마가 생각을 좀 바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안 갈 것 같아. 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다 준비 다 해놨는데.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엄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순간 어젯밤 본 카톡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우리 다들 자유로워져. 집 팔아서 요양원비 충당하는 거. 돈 남으면 셋이서 나눠 갖는 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준호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엄마 집 팔 생각 있었지?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말 안 해도 알아. 요양원비 내려면 엄마 집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전세금으로 3천만 원 줬을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 안 했니? 그건 민지 유학 보낼 때 8천만 원, 지훈이 사업자금 2천만 원. 다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 넘어. 그때는 엄마 노후 생각 안 하고 다 줬잖아.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늙으니까 집 팔아서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은 너희끼리 나눠 갖겠다는 거지.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다 들었어. 그제서야 준호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민지 휴대폰 보셨어요? 응. 어제 우연히 봤어. 엄마 몰래 단톡방.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너희가 엄마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어. 그때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 입소하시면 우리 다들 자유로워져. 그게 너희 진심이지?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오래 사실까? 이것도 너희가 한 말이고. 엄마 그건 40년이야 준호야. 엄마가 너희 셋 키우느라 혼자서 40년을 버텼어. 아빠 없이 말이야. 그때부터 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 초등학교 때 기억나니?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야채 다듬는 일 했어. 하루에 5만 원 받았지. 그 돈으로 너희 급식비 내고 학원비 냈어.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고 있었어요.
민지가 중학교 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 한 달에 120만 원 벌어서 피아노 학원비 냈지. 엄마, 지훈이가 대학 입학할 때는 등록금이 800만 원이었어. 엄마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냈어. 그때 엄마 옷장 기억나? 10년 넘은 옷들 뿐이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40년을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엄마 노후 준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 오직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었으니까.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늙으니까 짐이 된 거야. 한 달 250만 원, 셋이서 나누면 83만 원. 그게 그렇게 큰 돈이야? 죄송해요. 너한테 준 3천만 원은 문제 없었는데 엄마한테 줄 83만 원은 부담스럽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엄마. 그리고 민지랑 지훈이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지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오빠 왜? 민지야 나 엄마야. 엄마? 오빠 휴대폰으로 왜 전화하세요? 어제 내 휴대폰 봤어. 엄마 몰래 단톡방. 전화 저편에서 숨소리가 멎었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오래 안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 팔아서 남은 돈 너희끼리 나눠 가지려고 했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너 유학 갈 때 엄마가 얼마 줬는지 기억하니? 8천만 원이야. 그때 엄마 나이가 57이었어. 그 돈이면 엄마 노후 준비 충분히 했을 거야.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다음에는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형 무슨 일이야? 지훈아 엄마야. 엄마? 너도 알지? 엄마 몰래 단톡방. 지훈이도 아무 말 못했어요. 너 사업자금 2천만 원 받을 때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했지? 빌린 돈은 갚는 거야. 갚을 생각 있었니?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형 요양원비 좀 더 내줄 수 없어? 이게 내가 한 말이야. 엄마한테 2천만 원 받은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제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요. 그날 오후 세 자식이 모두 제 집으로 왔어요. 민지는 비행기를 취소하고 지훈이는 미팅을 미뤘대요. 거실에 4명이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잊고 살았어요. 민지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 있으면서 엄마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편리만 생각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사업 핑계 대면서 엄마한테 무관심했어요. 요양원비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세 자식이 모두 사과했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너희 사과는 받았어. 근데 엄마 마음은 이미 다 식었어. 엄마.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데 어제 그 단톡방을 보고 깨달았어. 아, 내가 너희한테는 이제 짐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다들 자유로워져. 이게 너희 진심이잖아. 그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이야. 평소에 생각하던 게 말로 나오는 거지. 세 자식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요양원은 안 가. 그리고 너희랑도 떨어져서 살 거야.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친구 영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영희도 혼자 사니까 둘이 같이 살면 외롭지 않잖아. 엄마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매달렸어요. 기회? 40년을 줬는데도 부족해? 엄마. 그리고 이 집 말이야. 팔 생각 없어. 새 자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엄마 집인데 엄마가 결정하는 거지. 너희가 바랐던 것처럼 팔아서 나눠줄 생각 없어. 엄마, 저희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끼는 바랬잖아. 단톡방에 다 있더라. 돈 남으면 셋이서 나눠 갖는 거고.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늦었어, 민지야. 이미 엄마 마음은 다 식었어. 그때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랑은 이제 연락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락은 할 수 있지.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40년 동안 줬어.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그 말에 세 자식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오후 6시쯤 영희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제 짐을 싣기 위해서요. 세 자식이 현관에 서서 제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볼게.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준호가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세 자식이 현관 앞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희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순자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진짜 자유야. 그렇게 저는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났어요. 영희 집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정말 넓고 좋았어요. 순자야, 여기가 내 방이야.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아. 방에 짐을 풀면서 문득 통장이 생각났어요. 제 통장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잔액은 73만 원이었어요. 40년을 일하고 남편 보험금과 유산까지 받았는데 73만 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들한테 다 줬죠. 큰아들 전세금 3천만 원. 둘째 딸 유학비 8천만 원. 막내 사업자금 2천만 원. 그 외에도 생활비 보태준 것, 결혼식 비용, 손주들 용돈. 다 합치면 2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제 통장에 남은 건 73만 원.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요. 이게 40년의 결과구나. 영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저녁 먹자. 응, 지금 갈게. 거실로 나가니까 영희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패만 끼치네.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무슨 패야? 저녁을 먹으면서 영희가 물었어요. 근데 순자야, 너 통장에 돈 좀 있어? 73만 원. 뭐? 73만 원? 응. 그게 다야.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 보험금이랑 유산 받았잖아. 그리고 너 40년 동안 일했는데 다 자식들한테 줬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순자야. 너 참. 나도 알아.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인 줄 알았지. 영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 알았지? 응.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던 날들. 손이 꽁꽁 얼어서 물에 담그면 아프던 겨울날들.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하던 날들. 자식들 학원비 내려고 밥값 아끼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73만 원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뭐야?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그래.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그걸 물어? 저희가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해 봤거든요. 전세금, 유학비, 사업자금 다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엄마 통장에 돈 얼마 남았어요? 73만 원.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준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엄마 노후 준비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야지. 엄마. 준호가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책임질게요. 앞으로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영희랑 잘 살 거야. 아니에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영희네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됐어요. 생각보다 편했어요. 영희랑 같이 아침에 산책하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친해지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수다 떨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챙기지 않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손녀 서연이가 보낸 거였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할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아빠는 매일 한숨만 쉬시고 엄마는 자꾸 울어요. 동생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저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아침마다 챙겨주시던 도시락도 그리워요. 근데 제일 그리운 건 할머니 목소리예요.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 있을 때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항상 들어주셨잖아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해 하시면서요. 할머니, 저도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빠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할머니는 아빠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많이 아프게 했죠.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저희 집에 놀러 와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손녀 서연이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는 제가 없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한테까지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는데. 영희가 옆에서 물었어요. 편지 받았어? 누구한테? 손녀한테. 뭐라고 쓰여 있는데? 편지 내용을 보여줬더니 영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자야.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나도 알아. 근데 쉽게 용서가 안 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손녀들까지 멀리할 필요는 없잖아.
가끔 만나주는 건 어때? 그 말이 맞았어요. 서연이와 동생은 잘못이 없는데 제가 너무 멀리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칠 후 제 생일이었어요. 73번째 생일이었죠. 영희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순자야, 생일 축하해.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고마워, 영희야.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가 문을 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손님 왔어. 누구? 문 앞에 서연이와 동생 준우가 서 있었어요. 두 손에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준우도 뒤따라 안겼고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아빠가 주소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생일인데 케이크 드려야 된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들어와. 들어오렴. 아이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영희가 주스를 따라주고 아이들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영희 이모가 잘해주셔서. 저희 집에는 언제 오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매일 한숨만 쉬시고 저희한테 할머니 얘기하시면서 울어요. 엄마도 그래요.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안 돼요? 매일 할머니 방 청소하고 기다리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생각 좀 해볼게. 서연이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요. 아빠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준호 필체였어요. 엄마 15년 전 전세금으로 받은 3천만 원입니다. 늦었지만 돌려드립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 입금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민지 이모가 보낸 거예요. 그 안에도 통장이 있었어요. 잔액 8천만 원. 엄마 유학비 8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써주신 돈 이제라도 돌려드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민지 올림. 준우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지훈 삼촌이 보낸 거예요. 통장 잔액 2천만 원. 엄마 사업자금 2천만 원입니다. 빌린 돈인데 갚지도 않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지훈 올림. 새 통장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총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래요. 매달 생활비도 드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 거래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아빠도 민지 이모도 지훈 삼촌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옆에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순자야, 애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으로 보낸 후 영희와 오래 얘기했어요. 순자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영희야. 돈 문제가 아니거든. 내 마음이 문제야. 나도 알아. 근데 순자야,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완전히 관계를 끊기는 어렵지 않을까? 영희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손녀들까지 생각하면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제가 먼저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나야. 엄마시네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장들 받았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전화라도 받아주셔서. 준호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니? 네,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몰라요. 그래. 엄마 그럼 집에 한 번만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녁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저는 아이들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영희도 같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이와 준호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거실에는 준호 가족, 민지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대요. 지훈이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세 자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됐습니다. 엄마가 저희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남편한테 요양원비 부담스럽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일어나. 모두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다들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40년이야. 엄마가 너희를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오직 너희만 생각했어. 근데 너희는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어.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생각해봤어. 이게 누구 잘못인가? 어쩌면 엄마 잘못일 수도 있겠더라. 네?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이 해줬어. 너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 너희도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지. 근데 엄마도 반성했어. 너희를 너무 의존적으로 키운 것 같아. 엄마.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집에는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당분간은 영희랑 살 거야. 엄마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자.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같이 보내고. 정말요, 엄마? 응. 완전히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어.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세 자식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식사 후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 통장들 말고도 저희가 매달 생활비 드리려고 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 통장에 1억 3천이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래도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효도해.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엄마 말 잘 듣고. 그게 효도야. 네,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희가 물었어요. 순자야, 마음이 좀 풀렸어? 조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지. 응. 그래도 오늘 만나길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의 제 삶에 대해서요. 후회되는가? 글쎄요. 완전히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 자식들을 키웠고 그들이 잘 자랐으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73만 원이었던 통장이 이제는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거예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3개월 후.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영희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요리 수업도 등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죠. 자식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 눈치를 보거나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시간을 배려해요. 지난주에는 서연이가 상장을 받았다며 보여줬어요. 반에서 1등을 했대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여전히 손녀들한테는 좋은 할머니니까요. 며칠 전에는 민지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2주 정도 있을 건데 엄마랑 많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정말요? 좋아요, 엄마. 예전 같았으면 민지가 한국에 와도 하루 이틀 들르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제는 지훈이가 찾아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좋아했어요. 엄마, 제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매출 1억을 넘겼어요. 그래? 잘했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준 자금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그만 감사하다고 해. 엄마가 준 건 줬으니까. 아니에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영희와 함께 사는 삶. 자유롭고 행복한 삶.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73살에 시작한 이 새로운 인생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자식 사랑은 당연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는 73살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